돼 가지고 금액을 입력할 때 매입세 불공제가 되니까 우리 매입세 불공제가 되면 줬다가 나중에 못 돌려받으니까 그건 지출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숫자를 입력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자, 그럼 우리가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두 가지로 나눠서 계산해요. 어떻게 계산하냐면 일단 감가상각비 하고요. 이외의 비용으로 쪼갭니다. 그럼 우리가 이외의 비용의 대표적인 게 보험료 있죠, 여러분들? 그죠? 그 다음에 뭐 있을까? 유류비? 기름? 그죠? 그 다음에 수선비? 이런 것들.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쪼개고요. 그럼 이제 이렇게 쪼개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우리가 그 부가가치 세법에서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가 전부 다 매입세 불공제죠. 그럼 매입세 불공제다라는 건 전부 다 우리가 업무와 관련이 없다라고 보잖아요. 그래서 업무에 사용하는 비율을 굳이 표현하자면 부가가치세법에서 0으로 보겠다라는 거 0%. 다만 지금 하는 우리 법인세법에서는 업무에 사용하는 비율만큼은 송금으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럼 일단 그래서 우리가 업무에 사용하는 비율을 따져보겠대요. 어떻게 따지는지는 곧 설명할게요. 그래서 업무에 사용하는 비율을 따져가지고 만약에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업무에 사용하는 비율이 90%라고 가정할게요. 그럼 나머지 10%는 업무와 관련이 없잖아요. 관련이 없으니까 업무와 무관하게 썼다 그 뜻이 이거. 업무와 무관하게 쓴 금액은 송금 불산입 사회 유출로 소득 처분합니다. 맞아요. 세무정 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법인세법에서는 업무에 사용하는 비율을 어떻게 따질 거냐라는 거예요. 그죠? 자, 일단 첫 번째. 음, 우리가 그 자동차 전용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차 보험하고 달라요. 그 여러분들이 내시는 자동차 보험 있죠? 여러분들이 내시는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보험료를 좀만 더 내시면 내 가족이 자동차, 내 차를 타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보험회사가 여러분들 보험금 지원해주죠. 보험을 조금만 더 매달 더 내면. 맞죠? 근데 여기는 제가 전용 보험이라 했지만 정확한 풀네임은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이에요. 그럼 해석하면 임직원이 우리가 회사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자동차를 타다가 사건 사고가 날 때만 그때만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입을 안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겠다라는 거예요. 업무에 사용하지 않겠다로 해석하겠다라는 거예요.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안 했다라고 하면. 그래서 여기 가입을 하지 않으면 업무 사용 비율은 0%다라는 거예요. 그럼 전에 송금 불산입 사회 유출되겠죠? 근데 여기는 주로 소득 처분이 뭐냐면 주로 상여예요, 상여. 왜 상여하면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이니까. 맞아요. 자, 그 다음에 혹시 여러분들 좀 들어보셨죠? 작년도에 개정됐는데 우리가 이제 그 가끔씩 승용차 보면은 우리가 이제 파란색 승용차는 여러분 수소차 아니면 전기차잖아요. 파란색 승용차, 파란색 번호판. 그죠? 근데 가끔씩 녹색 번호판 있죠? 옛날 자동차 말고. 그죠? 그럼 녹색 번호판 붙인 차량은요, 그게 법인 차량이 법인 차량. 법인 차량 중에서도요, 우리가 좀 고가의 차량이 있죠. 8천만 원 이상인 차량은요, 반드시 법인 차량으로 쓰면은 녹색 번호판을 반드시 부착해야 돼요. 그죠? 근데 녹색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았다라고 그때도 업무 사용 비율은 0%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어죠, 5어? 맞죠? 네가 혹시 8천만 원 넘어가는 차량을 법인 차량으로 만약에 등록을 해놨는데 녹색 번호판 안 붙인 거예요.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는데 그럼 0%가 되겠죠? 알죠? 이거는 말 문제 대비용이고요. 우리 시험에는 무조건 붙이거나 아니면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요. 안 하면 문제가 너무 쉬워지거든요. 그렇겠지, 0%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뭐를 따지냐면 감가상각비와 이외의 비용 있죠. 합쳐서 우리가
중요성 요건을 따져요. 그래서 1,500만 원 기준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감가상각비와 이외의 비용을 합쳤더니 1,500만 원 이하잖아요. 그러면 중요하지 않다라고 봐. 1년에 1,500만 원 이하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만 하면 업무 사용 비율은 100%를 봐줘요. 100%. 이제. 근데 만약에 1,500만 원을 넘어가잖아요. 이때는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봐가지고 우리가 뭐를 반드시 법인은 적어야 되냐면 운행 일지를 적어야 돼요. 내가 이제 운전하는 킬로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 그죠? 운전하는 킬로미터 중에 우리가 업무에 쓴 거리만큼을 우리가 업무 사용 비율로 보겠다라고 돼 있어요. 보이시죠? 여기 일지. 그래서 운행 일지가 있으면 전체 주행 거리 있죠? 이 중에서 업무에 사용한 거리만큼을 우리가 업무 사용 비율로 보겠다라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 별표거든요. 뭐가 별표냐면 요 업무 사용 거리에 출퇴근 거리가 포함이다라는 거 대비하셔야 돼요. 시험에서 출퇴근 거리가 몇 킬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업무에 쓰는구나라고 업무 쓰는 거리 넣으셔야 돼요. 이거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일지가 없대요. 그러면 최소 1,500만 원까지는 인정이니까 우리가 전체 쓴 비용 중에 1,500만 원까지는 업무 사용 비율을 보겠다라는 건 뭐 말문제 대비하시고. 자, 근데 이제 왜 갑자기 감가상각비와 이외의 비용으로 업무용 승용차를 따지냐면요. 우리가 업무 사용 금액 있죠. 이 중에서 다시 감가상각비는 1년에 800만 원 한도가 있어요. 업무용 승용차는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배웠지만 한도 전 단계에서 우리가 송금 부인된 금액은 한도를 따질 때 제외하고 따진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래서 업무에 사용한 감가상각비는 다시 1년에 800만 원 한도를 따진다라는 거게요. 알죠? 어. 1년이니까 혹시라도 말 문제에서 우리가 요게 사업연도가 우리 회사가 7월 1일서부터 12월 31일이래. 아니면 업무용 승용차를 7월 1일 날 샀대요. 그럼 그때는 여러분 400만 원 한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그 뜻입니다. 이렇게 되셨죠? 자, 그리고 다시 그럼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800만 원 한도 초과하잖아요. 그럼 이때는 송금 불산입 유보가 된다라는 거예요. 되셨죠? 그럼 여러분 질문 이거 맞는 말 틀린 말 들어보세요. 자,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했대요. 그리고 우리가 감가상각비와 이외의 비용을 합쳤더니 1,500만 원 이하래요. 맞죠? 여기 임직원 전용에 가입했고 둘 비용 합쳐서 1,500만 원 이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송금 불산입 되는 금액은 없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송금 불산입 되는 금액은 없다. 틀려요. 왜 틀릴까요? 얘 때문에 800만 원 또 따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감가상각비가 900만 원이래, 900만 원. 그리고 이외 비용이 600만 원이래. 그러면 업무 사용 비율이 100%고, 여기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고, 1,500만 원 이하니까 100%죠. 그럼 여기서는 전액 송금 인정받잖아요. 다만 900만 원하고 800만 원 따지면 100만 원 한도 초과 걸리겠지. 그렇죠? 그래서 요걸로 예전에 낚시 엄청나게 팠어요. 웬 파닥파닥파닥 끼거든. 조심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무시하셔도 되고 시험 안 나오니까 한 번 낸 적 없어요. 요거 우리가 감가상각비 한도가 800만 원인데 좀 이따가 배우시겠지만 이게 1년에 5년치 한도거든. 5년치 한도. 1년에 800만 원씩 5년이면 4천만 원, 4천만 원. 아무튼 그래서 나중에 이제 5년이 지나면 이제는 우리가 추인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정도 생각하시고. 자,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해요. 뭐냐면 이 운용 리스 얘입니다. 요거. 자, 잘 들어보세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감가상각비 한도가 800만 원이잖아요. 그럼 감가상각비 800만 원 한도 초과가 걸리는 경우는 누가 감가상각했을 때 내가 송금불산이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걸릴 수 있어요. 누가 감가상각했을 때. 내가 감가상각했을 때. 맞죠?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감가상각하는 게 아니면 요 800만 원 한도 회피할 수 있겠죠. 내가 감가상각하는 게 아니면.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머리를 쓰더라는 거예요. 뭐냐면 법인 차량을 안 사요. 왜냐면 법인 차량을 우리 회사가 사면 우리 회사가 감가상각 빚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800만 원 한도 초과 걸릴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제 법인 차를 빌리는 거예요. 빌리는 거. 그럼 법인 차량을 빌리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상대방 빌려주는 상대방이 감가상각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굴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만든 거예요. 뭐냐면 혹시라도 빌리자 내기. 렌트는 아시죠? 남의 차 빌려 쓰는 건데 이게 누가 좀 타던 차. 렌트. 그리고 운용 리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새 차 빌리는 거. 맞죠? 아무튼 그래서 남의 차를 빌리면 상대방이 감가상각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800만 원 한도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빌려 쓰는 거면 다시 빌려 쓰는 금액의 일정 퍼센트나 이런 것들을 감가상각비로 간주해 가지고 다시 800만 원도 또 따져버려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튼 우리 시험에 이거 계산하라고 출제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신경 쓰지 말기. 다만 뭐가 중요하냐면 그러면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빌려 쓰는 거잖아요. 그럼 빌려 쓰는 거니까 장부든 세법이든 내 자산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우리가 한도 초과가 여기 송금불산이 유보가 되려면 장부와 세법의 자산의 차이가 나야 되잖아요. 근데 빌려 쓰면은 둘 다 장부든 세법이든 자산은 없어. 내 자산 없는 건데 단지 800만 원 한도 회피하는 놈들 때 만든 거예요, 이 규정을. 그러다 보니까 여기 렌트나 운용 리스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가 기타 사유출로 가요. 유보 아니에요, 절대.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진짜야, 이거. 많이 막 유보만 거시는데 꼭 이게 자가취득인지 아니면 남의 차 빌리는 건지에 따라서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의 세무조항을 달리하셔야 된다는 게 너무 중요해요. 아셨죠, 이거? 꼭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들어보세요. 곧 하겠지만, 이 업무용 승용차 있죠? 곧 하겠지만, 업무용 승용차는 무조건 감가상각 방법이 정액법이에요. 그러면 정액법이다라는 건 취득원가가 감가상각이 다 되겠지. 맞죠?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돼? 취득원가가 차값이 차값. 맞죠? 그러면 업무용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차값이 감가상각할 총 금액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실 건 빌려 쓰는 거면 빌려 쓰는 금액의 어느 정도를 우리가 감가상각비로 볼 거냐라는 거잖아요. 그럼 감가상각비로 볼 금액은 차값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면 우리가 렌트 같은 경우에는 남이 쓰던 차를 빌리는 거니까 여기 렌트료 있죠? 임차료는 렌트 같은 경우에는 임차료가 렌탈료가 되겠죠. 그럼 렌탈료의 70%를 감가상각으로 봐요. 감가상각비로. 남이 쓰던 거니까 내가 내고 있는 금액의 70%를 차값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고로 이건 안 해오셔도 돼요. 컴퓨터 알아서 계산해줘요. 알죠? 이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 운용 리스예요. 운용 리스. 들어보세요. 자, 운용 리스는 내가 사고 싶은 차가 있는데 내가 좀 여건이 안 돼가지고 빌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리스 회사가 차를 삽니다. 그럼 리스 회사가 차를 샀으니까 리스 회사가 뭘 내야 돼요? 보험료 내야 돼요. 보험료는 리스 회사가 당연히 보험료라는 건 차 산 놈이 내는 거지 빌린 놈이 내는 게 아니에요. 맞죠? 그다음에 뭐도 내야 돼요? 자동차세도 내야지 산 놈이. 맞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차의 주인이 수선하는 거 일반적으로. 그래서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임차료는 여기서 리스료가 되겠죠? 리스료에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리스회 사면 내가 부담하는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비 같은 거 있죠? 요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리스회 사면 차 빌리는 사람한테 어떻게 하고 싶어요? 전가야 전가. 맞죠? 그럼 제가 방금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차값이 감가상각이 될 금액이다라고 했죠. 그럼 내가 차를 빌려줄 때 그 차값에 포함되어 있는 상대방한테 전가시키는 건 차값이 아니겠지. 그걸 발라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본다라는 건 순수한 차값만 발라내겠다라는 거예요. 운용리스 같은 경우에. 이해되시겠어요? 이거? 많이 중요할걸? 아셨죠? 이건 우리가 실제로 감가상각비를 컴퓨터가 계산해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구해야 돼요. 아셨죠? 음, 진짜야. 뭐 예를 들면 이거 미리 설명할 게 어떻게 되냐면 시험에 이렇게 나와.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운용 리스료 있죠? 운용 리스료가 예를 들어 가지고 1,800만 원이래. 1,800만 원인데 여기에 어떻게 출제하냐면 여기에 수선비 예를 들어 가지고 100만 원 추락할게요. 그 다음에 보험료 예를 들어서 150만 원이고 만약에 자동차세? 자동차세 이렇게 할게요. 자동차세가 예를 들어서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얼마라고 할까? 그냥 계산하기 쉽게 50만 원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아이고, 왜 가로 외쳤을까? 어, 얘네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출제하는 거예요. 포함. 그럼 여러분들이 입력하실 때에는 일단 리스료에는 1,800 넣는 거예요. 리스료에는 1,800 넣고 다만 감가상각비는 얼마로 입력해야 될까요? 세 개 합치면 300이잖아요. 300이니까 얘를 포함했다라는 게 전가시키는 거잖아. 그럼 차값은 요 300만 원 뺀 1,500만 원을 감가상각비로 입력을 할 줄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죠? 또는 이렇게도 줘요. 이게 내는 방식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사례는 이렇게 줄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사례는 어떻게 주냐면 이렇게 줘요. 운용 리스료 1,800, 감가상각비 상당액 1,500 이렇게 줄 때도 있어요. 주는 방식이 두 가지거든요. 그럼 이 뜻은 뭘까요? 이 사례 2번. 요 운용 리스료 안에 요 세 가지를 뺀 금액이 감가상각비다로 아예 던져줘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위쪽 방식 아래만 똑같은 말, 똑같은 말. 그러니까 2번 방식이 아예 던져주는 문제고 1번 방식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입력해야 되는 거고. 오케이? 조심. 중요해요, 많이. 이거. 그래서 운용 리스 나오면 긴장하셔야 돼요. 나머지는 어렵지 않은데 운용 리스가 그나마 조금 여러분들이 신경 써주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요. 이거 최근에 한번 가산세로 낸 적이 있어가지고 뭐냐면 우리가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제출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가산세를 1% 두드려 맞아요. 그죠? 그래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제출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내가 송금 많이 먹고 싶어가지고 원래는 한 800 썼는데 1,000만 원 적어버린 거예요. 그럼 200만 원에 대해서 1% 때려서 가산세 두드려 패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대비하시고. 요거 최근에 한번 내서 그래, 가산세에서. 가산세에서 나오는 거지, 이쪽에서 내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자, 넘어가고요. 그리고 요거 설명할게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이거는 뭐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면 컴퓨터가 알아서 해줘서 그래요. 뭐냐면, 그럼 우리가 아까 요 업무용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정액법이고 내용 연수가 5년이다라고 했잖아요. 5년. 그래서 내용 연수 5년. 곧 띄울게요. 그러면 회사가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페라리를 있어. 페라리. 10억짜리 법인 차량 뚜껑 열고 다닌대.
그렇죠? 그럼 페라리를 샀는데 그걸 업무에 다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뚜껑 열고 저기서 오는 거야. 이미 저 왔어요. 이렇게. 그죠? 있어 보이긴 하겠다. 그죠? 그죠? 어. 자, 아무튼 그래서 그러면 감가상각비를 1년에 2억씩 줬겠죠, 회사가. 2억씩. 5년이니까 내용연수 5년이면. 예. 자, 그리고 제가 방금 업무에 다 쓴다라고 가정을 하잖아요. 그럼 가정을 하면 우리가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가 800만 원이죠. 그럼 800만 원이니까 한도 초과가 한 1억 9천 나와요. 1년에. 그죠? 1억 9천. 그래서 만약에 얘를 2년 동안 타고 팔았대. 2년 동안 탔대요. 그럼 2년 동안 타면 한 3억 8천만 원이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유보로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 3억 8천만 원을 다 플러스 유보를 마이너스 유보를 추인받을 수 있을까요? 팔면 돼요, 팔면. 그렇죠? 우리가 차이가 나는 자산 부채가 소멸하면 추인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회사 입장에선 2년을 다 타고, 2년을 다 탄 건 아니고 2년을 타고 팔면 돼. 그럼 알아서 우리가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3억 8천만 원 유보가 추인되겠지. 왜 추인되냐면 또 회사 입장에선 당연히 추인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우리가 비싼 차 같은 경우에는 2년 정도 탔으면 여러분들 아마 감가상각이래. 2년 정도 탔으면 이게 처분 손실이 꽤 될걸요? 그죠? 특히 여러분들 스포츠카 같은 경우에는 타면 탈수록 그만큼 여러분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업무용 승용차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6억짜리 있죠. 남아있는 6억짜리. 6억짜리를 2억에 팔았대. 2년 탔으면 아마 그 정도밖에 못 받을 거예요, 제가 알기론. 그럼 처분 손실이 4억 나오잖아요. 그럼 그 4억을 다 인정하면은 나라에 세택 주는 거죠. 그래서 1년에 우리가 10년 동안 업무용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처분 손실 다시 800만 원 한도를 더 버려요. 800만 원 한도를 두면 어떻게 돼요? 3억 8천만 원의 플러스 유보가 전부 다 추인이 바로 안 돼요. 조금씩 추이면 돼. 그러니까 느낌만 지니시면 시험에 이거 계산하는 문제 안 나오니까. 그래서 왜 처분 손실 한도를 두냐면 바로 전부 추인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정도만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들. 예. 그리고 별로 중요성 떨어져요. 컴퓨터가 알아서 해줘요. 알죠? 예. 됐고. 제가 뭐 중요하면 여러분들 별도로 하겠는데 중요성이 떨어져서. 다만 송금불산이 기타 세율출입니다. 이거 세우죠. 이것도 컴퓨터가 메시지 띄우니까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설명 좀 드리면 뭐 회사가 만약에 업무용 승용차를 올해 처분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뭐 얼마라고 할까? 처분 손실해서 한 4억 정 4억? 그럼 세법은 여러분들 800만 원 한도니까 다시 처분 손실이 3억 얼마냐? 음. 3억 그냥 대략 한 3억 한 9천만 원 되잖아. 3억 9천만 원만큼 우리가 기타 사유출로 가요. 왜 기타 사유출이냐면 실제로 팔았어 안 팔았어? 팔았어요. 팔았으면 장부나 세법이나 둘 다 자산은 0이잖아요. 다만 800만 원 한도 두는 건 전부 다 송금 추인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도를 두는 거지. 실제로는 팔았으니까 장부든 세법이든 자산은 없어요. 그렇죠? 없으니까 장부랑 세법의 자산의 차이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타 사유출로 가는 거예요. 소득세 내릴 사건은 아니잖아요. 업무용 승용차 같은 경우 분명히 업무에 썼어. 맞죠? 썼지만 우리가 제재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굳이 소득세 때릴 사건 아니기 때문에 기타 사유출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라도 노파심에 그래서 업무용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처분 손실 800만 원 한도 두고 있고 한도 초과가 되면 송금불산이 다시 기타 사유출이다라는 거 아셨죠? 넘어가 되겠죠, 여러분들? 자, 근데 이제 주의하실 거.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든 사례에서 1단계 제재는 업무 미사용 송금불산이 사유출이죠. 또 2단계 제재가 업무용 승용차 800만 원 한도 초과하면 송금불산이 유보나 기타 세출 내잖아요. 그죠? 근데 요게 1단계 제재, 요게 2단계 제재가 아니에요. 얘가 2단계 제재고 얘가 3단계 제재예요. 1단계의 제재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자고로 1단계 제재는 여기서 출제되는 게 아니라 말 문제나 아니면 1, 2점짜리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서 출제해버려요. 그래서 1단계는 제가 외워달라는 것만 외우시면 돼요. 6점짜리에선 출제하지 않는다고요. 자, 뭐냐면 요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 감가상각비와 이외의 비용으로 나뉜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면 이 감가상각비는 장부에서 적은 거 세법상 당연히 세법상 숫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세법상 감가상각비를 구하려면 우리가 8장에서 배웠던 본래 한도를 따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게 세법상 숫자. 즉 1단계가 뭐냐면 본래 한도 따지겠다라는 겁니다. 이거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아마 시험에 나오면 2점으로 나올 거예요. 하나에 2점? 뭐냐면 우리가 본래 한도는 우리가 한도 초과면 송금불사님 유보죠. 맞죠? 한도 미달이면 세무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기에 삼각부인액이 없으면 우리가 한도 미달 세무종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세무종이 있어요. 여기 이게 별표야. 요거 요거 단기에 한도 미달일 때 단기에 한도 미달일 때요. 송금 산입 마이너스 유보를 한다라는 거예요. 잠시 물 좀요. 근데 세무조정 한다라는 건 아까 삼각부인액이 없어도 이렇게 무조건 해요. 한도 미달이면. 우리가 한도 미달일 때 송금산입 마이너스 유보를 강제로 하는 게 하나 뭐가 있었죠? 감가상각 의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얘는 감가상각 의제가 적용돼요. 자고 여기는 뭐냐면 우리가 업무용 승용차 이게 2016년도부터 생긴 거거든요. 이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그래서 이거 말 문제입니다. 우리가 업무용 승용차 본래 한도를 따질 때 2016년 1월 1일서부터 이게 여러분들 나왔어요. 이게. 그래서 얘는 무조건 정액법밖에 안 돼요. 원래 우리가 차량 운반부는 정액법하고 정률법 둘 중에 선택할 수 있잖아요. 안 돼. 무조건 정액법이에요. 그리고 내용 연수는 무조건 기준 내용 연수대로 5년밖에 안 돼요. 신고 내용 연수 안 됩니다. 말 문제 다 나와요, 시험에. 그 다음에 감가상각 의제가 적용돼요. 그러면 감가상각 의제가 적용되는 게 얘잖아요. 얘잖아. 한도 미달일 때 강제로 마이너스 유보하는 게 감가상각 의제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럼 우리가 아까 감가상각 의제는 뭐를 막기 위한 규정이었죠, 여러분들? 뻥 먹고, 알 먹고, 도랑 치고 가지 잡는 거 방지하는 거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것 좀 이해를 도와볼게요. 이해를 하는 거하고 그냥 외우시는 건 기억에 남는 게 천지 차이여서 그래요. 물론 암기를 하셔야 돼요. 업무용 승용차는 본래 한도 따질 때 감가상각비 한도 미달이면 세무종 안 하는 게 아니라 강제로 마이너스 해야 된다는 거 외우셔야 됩니다. 자, 왜 그런지 설명 좀 해볼게요. 자, 왜 그런지 설명해볼게요. 보세요, 여러분들. 뭐냐면, 자, 회사가요, 모르고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단기에 가입을 못했대요. 단기에 가입을 못한 거예요. 그럼 단기에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못하면 업무 사용 비율이 몇 프로예요? 빵프로죠, 빵프로. 그죠? 여기 보세요 하면. 요게 빵프로야, 빵프로. 여기 제가 방금 어떻게 사례 들었냐면 미가입이라고 했죠, 미가입. 그럼 빵프로죠, 빵프로? 그죠? 근데 가정할게요. 이외의 비용은 없대. 없다고 가정. 없고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만 있는데 회사가 감가상각비도 안 적은 거예요. 안 적었대? 그럼 안 적으면
우리가 업무 미사용했지만 업무에 미사용한 게 100%죠. 맞죠? 업무에 미사용한 게 100%지만 우리가 송금 불산입되는 금액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아까랑 똑같아. 우리가 감가상각비가 결산조정사항이잖아요. 그럼 결산조정사항에서 만약에 회사가 감가상각비를 안 적었대요, 여기에. 여기 보시면. 회사가 감가상각비를 지금 하나도 안 적었잖아요. 어? 안 적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본래 한도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응?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이게 만약에 결산조정사항이면 세무조정 있어요, 없어요? 결산조정사항이면. 없죠. 결산조정사항이면 우리가 저 회사가 이거 선택한 거잖아요. 선택한 거니까 세무조정 없죠. 그럼 세무조정 없으니까 세법상 감가상각비는 없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세법상 감가상각비는 없어. 그럼 세법상 감가상각비가 없으니까 어떻게? 업무에 사용하는 비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방금 사례에서 결산조정 사항이다라고 해가지고 세법에서 회사가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그대로 인정해 버리잖아요. 그럼 회사가 장부에 한도에 미달하게 적거나 아예 안 적으면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비율이 100%임에도 불구하고 송금 불산입 되는 금액이 적거나 아예 없는 거예요. 맞죠? 근데 만약에 회사가 업무에 사용하는 비율이 높아지면 그때는 감가상각비를 한도까지 다 줬다라는 거예요. 그걸 방지하겠다라는 거예요. 일단 느낌은 잡으셨어요? 그래서 다시.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감가상각 의제를 적용해 볼게요. 그럼 감가상각 의제를 적용하면 우리가 한도까지 강제로 송금 산입 시켜버리죠. 그럼 요 사례에선 이제 송금 산입 마이너스 유보가 1,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맞죠? 한도까지 상각한 걸로 보니까 강제로 먹여버리잖아, 아까. 되실까요? 그러면 우리가 송금 산입 마이너스 유보 1,000만 여기까지만 오면 좋은 거 아닌가? 나중에 추인될 거라고요, 아마. 대신에 이제 세법상 감가상각비가 0이 아니라 이제 얼마가 되는 거예요? 세법상 감가상각비. 회사가 1,000만 원 감가상각한 걸로 보니까 송금 산입 1,000만 원 하면 세법상 감가상각비 1,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맞죠? 이 사례에서. 결산 조정 사항이 아니라 이제 이거 강제로 먹여버리면 동의되세요? 그죠? 그러면 이제 다시 앞으로 그러면 이제 세법상 감가상각비가 X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1,00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1,000만 원이 되면 지금 아까 업무 자동차 전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라고 가정했으니까 요 1,000만 원이 전부 다 송금분사에 사유출이 돼 버려요. 맞죠? 그렇잖아요. 그럼 아까 했던 송금산입 마이너스 유보와 송금불산입이 겹쳐지면 법인세를 줄이는 효과 없죠, 단기에. 대신에 뭐 내야 돼요? 해당 임직원은 소득세 내야 돼요. 주로 상해로 두드려 맞으니까. 일단 거기서부터 제재예요. 그리고 나중에 아까 송금산입 마이너스 유보는 나중에 플러스 유보로 추인되니까 다시 미래에는 법인세 또 내게 돼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꿩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업무용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한도까지 생각한 걸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아까 했잖아요. 업무에 사용하는 비율이 낮을 때는 감가상각비 한도보다 미달하게 적건 안 적는다라고요. 그랬다가 업무에 사용하는 비율이 높아지면 회사가 그때는 한도까지 다 적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게 되면 회사가 우리가 지 마음대로 여러분들 우리가 세금을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하면 그래서 시험에 이 업무용 승용차는 출제 진짜 많이 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여기 보이세요 여러분들 여기요. 여기 보시면 지금 회사가 감가상각비라는 걸로 비용 처리 500만 원 했죠. 500만 원. 여기 500만 원 했는데 보시면 여기 업무용 승용차라고 보이시죠? 그럼 작년도에 취득했으니까 우리 당연히 업무용 승용차는
요거 이제 감가상각 의제가 적용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상각범위액은 700이잖아요. 그러니까 본래 한도부터 먼저 따지는 거지 800만 원 한도부터 따지는 게 아니 절대. 그럼 상각범위액이 어저께 세법상 용어로 뭐였어요? 감가상각비 쪽에서. 한도. 한도가 700인데 회사가 500만 적었죠. 그럼 이게 일반적인 감가상각비면 세무조는 없어요. 일반적인 애면. 그럼 결산주종사항이니까 지금 보니까 업무용 승용차잖아요. 그럼 업무용 승용차면 일반적인 감가상각비가 아니라 감가상각 의제가 적용된단 말이에요. 한도보다 200 미달하게 생각했죠. 그럼 강제로 송금사를 200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심? 그렇죠.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잘 보실 게 요 감가상각비 나오면 꼭 업무용 승용차이냐 아니냐를 잘 보셔야 돼요. 아셨죠? 이게 만약에 업무용 승용차가 아니면 네, 시인 부족했던 거니까 세무조 없다고요. 왜냐면 과거에 상각부인액도 없잖아요. 오케이? 내가 뭐 잘못했나? 난 잘못한 거 없는데? 설명만 했는데 설명만. 뭐야? 됐어. 어차피 다 했어. 할 건 다 했습니다. 예. 자, 쉬셨다가요. 머리 식히시고 4시 40분에 이제 업무용 승용차 들어갈 건데 지금 업무용 승용차 어려워요?